안녕하세요, 콜미즈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올란도 왔고요. 오타와 떠날 때는 막 눈이 와가지고 막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캔슬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호텔방 수다는 저만 나옵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호텔방 수다 카메라 켜게 된 이유는 또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그 입주일지 3부인가요? 입주일지 영상 너무 많이 또 시청해주시고 또 너무 많은 응원과 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댓글은 거의 다 읽거든요. 근데 그 댓글 다는 마음이 저는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다 답변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초반에 영상을 올리고서는 조금 이제 모니터를 하고 댓글을 진짜 열심히 달긴 하는데 다 댓글을 못 따라드리는 게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항상 걸려요. 지금 이 영상도 댓글이 1600개 정도가 달렸는데 이 마음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댓글에서 또 계속 같은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호텔방 수다를 통해서 또 이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1층 탈환했습니다. 지금 거의 짐을 옮겼고요.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페인트도 일단 칠을 해야 됐고 가구가 아직 그 스토리지룸에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지금 12월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많았던 게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 그 청소 비용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 비용을 청구해라, 보증금에서 까라 이러는데 이게 캐나다도 주마다 또 법이 다른가 봐요. 온타리오주는 보증금이라는 게 없어요.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막달 월세를 보증금으로 미리 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1년에 계약하고 첫 달 월세랑 막달 월세를 내고 들어가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갈 때는 마지막 달 월세를 내질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월세를 쓰고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증금에서 뭘 돈을 까고 할 거 말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키 보증금도 뭐 50불, 100불 받는데 키를 그분들이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키 보증금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온타리오주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법이 굉장히 잘 제정된 그런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물어보셨다. 그 청소비용 얼마나 드냐고. 근데 시간당 35불이고요. 근데 저희는 클리너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뭐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몰라요. 그냥 저희 중개인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라서 소개를 받은 거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일을 안 하세요. 저희 처음에 되게 한 5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62세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급하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나갈 때 저희가 법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 퇴거 보상금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달 월세를 처음에 입주를 할 때 막달 월세 보증금을 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도 집주인이 줘야 돼요. 그 이자가 보니까 많진 않아요. 그거 뭐 100불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저희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빌 60. 네,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 빌 60가 뭐냐면 이게 저는 세입자 임대차 법 개정안인 줄 알았는데 이게 꼭 세입자 임대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주택 인프라 뭐 건설 및 도시 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정책이 요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임대차 제도도 또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개선이 되는 게 약간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좀 불리한 이제 임대인을 좀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제도 쪽으로 좀 주요 골자 내용이 뭐냐면은 사적 사용 퇴거 보상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원래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 퇴거 보상금을 주고 내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도를 없앴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 사서 들어가는데 보상금을 주고 법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하긴 하지만 참 집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물론 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잘 살던 내 집이었는데 2달 만에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됐겠죠. 근데 저도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여기는 은행 계좌를 트잖아요. 그러면 매달 서비스 차지가 있어요. 그냥 계좌를 텄다는 것만으로. 물론 뭐 조건이 있어요. 그 통장 안에 얼마 이상 있으면은 그 서비스 차지가 안 붙고, 저는 처음에 그런 거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고 매달
서비스 차지가 5불씩 계속 차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통장에 100불이나 뭐 150불 정도가 있었는데 그 계좌를 안 쓰고 오래 있다가 보니까 거의 0원이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은행이 내 돈을 먹었다. 근데 그걸 이제 셰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셰인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내 돈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내가 현찰을 들고 다니지 않게 데비카드, 현금 카드라고 하나요? 뭐라고 체크카드라고 하죠.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도 해주고 이러는데 당연히 서비스 차지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돈을 맡겨가지고 그 돈으로 지들이 막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불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비스 차지를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그 퇴거 보상금 제도를 없앴어요. 근데 아예 없앤 건 아니고 조건부가 있는데 4개월 노티스를 줬을 때 보상금을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실행이 언제 될지는 뭐 아직 모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퇴거 보상금을 들어야 되는 경우였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처럼 세입자 있는 집을 사시는 분들은 4개월 노티스 넉넉하게 주시면 퇴거 보상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티스를 주고도 안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2층 세입자 제임스 가명입니다. 그분이랑 이제 법정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테넌트 보드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원래 30일이었거든요. 근데 15일로 또 단축이 됐어요. 1층 세입자와의 재판은 취소를 했고요. 근데 아직 2층은 이번 달 월세를 냈기 때문에 12월도 살고 1월을 마지막 달로 산다면 또 1월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좀 얘기를 해달라. 재판에서 이 제임스가 혹시라도 이기거나 그럴 확률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재판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래요. 저희는 실주거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에서 사는 건 명확한데 이 사람의 퇴거가 딜레이가 되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뭐 이겨서 여기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2월 9일날 재판을 하고서 즉시 퇴거 명령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갈 집을 못 구했다, 아니면 뭐 개 때문에 집을 못 구한다, 이런 이유로 퇴거를 이렇게 딜레이를 요청을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제 판사가 너는 나가 했을 때 이분이 11일 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안에 나가지 않았을 때 그 경찰을 불러서 이분을 이제 퇴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11일이 딱 지났는데 이분이 안 나갔다. 그럼 12일 차에 경찰이 오는 게 아니래요. 그때 11일에 저희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신고를 하고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대개 2주 안에 와서 강제 퇴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경찰이 이분의 소지품을 길거리에 내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문외한인 것 같진 않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분은 어차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 기간 동안은 최대한 오래 살아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 60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집주인 실거주 퇴거 목적 그 N12의 실효성을 좀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로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가 살아야 할 때 재정 부담 없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 집을 회수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좀 바꿔졌고요. 보상금 때문에 이제 실거주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제임스처럼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좀 차단하고 그 전략적 버티기를 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법령이고요. 판사의 재량을 좀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또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세입자들의 그런 변론, 직장을 잃어서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선처를 많이 호소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그러면 3개월 있다 퇴거해라, 이런 식으로. 캐나다도 그렇지만은 약간 임대인에 대해서는 뭔가 집주인이고 갑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는 항상 을이고, 임대인들도 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사업자거든요. 집이 사업체인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투자를 해서 집을 사서 그 월세가 이분들의 월급인데, 단지 이 사람의 직업이 임대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이 세입자들이 세입자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임대인에게 큰 금전적, 뭐 정신적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개정안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정말 많은 집주인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겪고 있는 거는 정말 내놓지도 못해요. 와, 그런 그리고 심지어 저 가까운 지인도 세입자를 한번 잘못 들여가지고 거의 10개월치 월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 60가 주는 가장 큰 상징적인 변화는 임대인은 참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핵심 존재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 집을 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1층이랑 2층 살고 지하는 렌트를 주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차라리 제가 비행을 더 나갈게요. 비행을 더 나가고 다른 알바를 하나 더 뛰어서 돈을 벌지, 정말 세입자를 들인다는 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오래 사는 세입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해볼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또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시인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사람들이 놀고 간 그 청소를 하는 게 어쩔 때는 약간 회의감이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청소 업체를 써서 하면 되지만, 또 그러면 또 수지 타산이 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면 에어비앤비 하지 말라고 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온전히 저희가 좀 살아보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N12를 주고서 세입자들을 보내고 나서는 1년 동안은 저희가 렌트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내보낸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세입자를 1년 동안은 받을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당연히 또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반대 입장이 있는데, 이제 세입자들의 특히 노약자, 취약층에 대한 보호가 약해진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는 워낙에 이제 겨울이, 특히 토론토는 춥고 아주 악명이 높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세입자들을 퇴거를 못 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사실이 아니고, 단지 재판에 갔을 때 퇴거가 뒤로 미뤄지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월에 퇴거 결정이 났는데 다음 주에 스노우스톰이 온단다. 그러면 이제 그 스노우스톰 지나고 한 2주 후에 퇴거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을 불러서 퇴거시킬 때도 이제 경찰이 오는 시기에 만약에 눈이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딜레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겨울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를 퇴거를 시키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댓글에 셰인 걱정 많이 해주시는 그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영어로 또 셰인이 볼 수 있게 영어로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셰인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예전에도 유튜브 초반에 인간극장 시리즈에 캐나다 남자, 한국 여자 해가지고 셰인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는데, 셰인한테 허락 받았어요. 셰인은 그거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심리 상담사 만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은 멘탈 웰니스라고 하거든요. 멘탈 웰니스를 위해서 전문 그 심리 상담사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런 전문가한테 그런 조언을 듣는 게 더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지하에 사니까 저희는 현관문으로 못 가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이 사이드 도어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현관문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현관문은 2층 세입자랑 같이 쓰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저희 집 현관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딪힐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저는 아직 한 번도 어떻게 안 부딪혔어요. 근데 며칠 전에 셰인이 이제 리우 데리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길에 그 2층 세입자 차가 있더래요. 근데 차 안에 있더래요. 근데 셰인이 집에 들어가는 걸 차에서 이제 찾는 척 하는지 어쩐지, 그리고 이제 셰인이 들어오니까 그때서 이제 차에 나와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셰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세입자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뭐 두고 봐야겠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법무사님이랑 얘기할 때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 뭐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 그동안 만약에 이제 세입자랑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 그리고 금전 요구 이런 거를 저희가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고 뭐 특별히 준비할 거 없고, 왜냐면 저희의 이 재판 목적이 세입자 퇴거 후 저희가 실거주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닥 여기에서 다른 답변이 나올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보면은 이분이 단 한 번도 나 집을 못 구했으니 좀 더 있게 해달라, 나는 뭐 걔 때문에 집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말은 다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계속 했던 말이 돈 달라 그 얘기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2층 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특히 이제 개 소리가 자주 짖는데 낯선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면 당연히 짖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바덜이 되지 않아요. 개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개를 실제로 만나면 되게 순하고 한데 뭐 그 개는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희는 이 개가 누군지 아는데, 그러니까 짖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셰인이 소리에 또 민감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셰인이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옛날 사람이라 그 라이브를 못 하겠어요. 라이브 생각만 해도 너무 떨리고 무섭고 막 손에 땀 나고, 그래서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1대1로 소통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위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렇게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게 저도 아직도 되게 신기하고, 그 입주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이 정말 사는데 운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더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끼도 많고 아름답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뜨질 않으니까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유튜브도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그 알고리즘을 타는 운이 많은 사람 중에 또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들어요. 정말로. 네. 또 그렇거든요. 사람이 익숙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이제 쟤는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익숙함에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익숙함이 부부가 권태기가 있듯이 처음에 제가 셰인을 만났을 때는 이 다정함과 이 친절한 설명, 정말 뭐 하나 물어보면은 진짜 5분 10분에 걸쳐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이 자상함과 친절함이 이제 뭐 물어보기가 무서워지는 거 있죠. 뭐 하나 물어보면은 이제 설명 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이런 편안함과 익숙함이 또 지겨워질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꾸준히 그렇게 몇 년 동안 보던 채널이 이제 맨날 똑같으니까 컨텐츠가 좀 지겨워져서 식상해져서 좀 안 보다가 또 뭐 한 몇 달 지나면 또 궁금해요. 오래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또 궁금해서 가서 찾아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는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지금 한창 제가 집을 사고 뭐 이런 세입자 문제로 또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집 일이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면 저는 또 이제 다시 애들 보고 밥하고 비행하고 또 뻔한 레퍼토리 그런 브이로그가 시작될 텐데, 그런 게 또 흥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뭐 한참 있다가 그때 그 집 산 여자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나 또 궁금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맺어진 이 인연이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항상 마무리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감사 인사로 늘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 인사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